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눈물의 일생, 눈물이 하는 일,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있고 빗방울이 계속 떨어져서 빗줄기로 보이게 하는 것은 망막의 잔상 때문이에요. 거기에 설명하고 어두운데 갑자기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조금 있으면 보이게 되는 것은 바로 암순응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눈물샘이 있는데 우리가 눈이 있으면 눈 바깥쪽 위에 눈꺼풀 위에 눈물샘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샘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되지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눈물샘에 의해서 여기 눈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눈물이 쫙 나오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꽉 감았다가 떠도 눈물이 좀 더 나와요. 그러면 눈물은 여기 와서 눈알을 청소를 해요. 눈을 깜박깜박 하면은 눈알이 청소되는, 말하자면 물걸레질, 걸레질 치는 거죠. 물걸레로. 그러면 여기에서 되는데 눈알은 바로 동공과 홍채의 앞에는 각막이 있는데 혈관이 없다겠어요. 그래서 각막은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눈물 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여기를 막으면 안 되죠. 콘택트 렌즈를 너무 오랫동안 써도 안 돼요. 그리고 눈물은 0.9% 소금물 농도인 생리적 식염수와 같아요. 그래서 눈물은 먹어보면 좀 찝찝해요. 그런데 여기를 쫙 해서 눈물은 계속 나오잖아요. 청소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눈이 너무 많이 찌꺼기가 있을 때는 여기에 눈곱이 끼기도 하지요. 여기에. 왜냐고? 여기서 나와서 일로 가면은요. 이게 코 쪽이거든요. 여기에 위아래에 눈물 구멍이 있어요. 누구라고도 그러고 눈물 구멍이라고 돼. 구멍으로 해서 통과를 해요. 그러면 글로 들어간 것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열로 가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눈이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눈물 구멍 소관이 위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소관이 막히게 됐을 때 나이 들어서도 막히고 그러는데요.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막히겠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걸 뚫으면 괜찮게 돼요. 만약에 여기 막혔을 때는 눈에서 눈물이 여기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눈 밖으로 눈물이 질질 흐르는 거죠. 찐득이처럼.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면 눈물 주머니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눈물 주머니가 또 코로 가는 데가 막히고 여기서 하면 좀 부풀겠죠. 그러면 코에는요 윗길, 가운데길, 아랫길 세 가지가 있는데 윗길은 후각기가 있어요. 후각기가 있어서 냄새를 맡는 감각기고 가운데 길은 부비동으로 통하는 구멍이 많아서 동굴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아랫길은 호흡길이라고 그래요. 공기가 많이 통과해요. 제일 넓고요. 그래서 이 눈물 가는 끝은 바로 아랫길, 코 속에 세 갈래 길 중에서 아랫길에 있어요. 열려서 코 속을 바로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넘쳐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맑은 물이 코에서 뚝뚝 떨어져요. 그럴 때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거는 콧물이 아니라 콧물이 아니라 눈물이에요. 뚝뚝 떨어지면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은 옛날에는 상갓집에서 저기 하거나 그러면요 잘 우는 사람, 잘 안 우는 사람 있어요.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감정 적이면 눈물이 금방 나오고.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을 초대해 갖고 대신 울게 했다는 그런 눈물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면 조그마한 눈물병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울어가지고 눈물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그걸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망막에 여기에 상이 거꾸로 상이 맞춘다는 거 말해줬죠. 근데
여기에 망막이 상이 맺혀지면요, 말하자면 거울 속에 저기처럼 여기는 아주 좌우 상하로 거꾸로예요. 그래가지고 상에 맺혀진 것이 바로 얼마 동안 있어요. 바로 물체가 이렇게 다른 데로 오면은, 다른 물체를 보면은 이미 있는 물체에다가 그게 겹쳐져요. 왜냐고 망막의 상은 16분의 1초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물체가 사라진 뒤에도 여기에 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상이 오면 여기에 겹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보는 거죠. 말하자면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잔상이라고 그래요. 물체가 사라졌는데도 잠깐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거하고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망막에 있는 잔상이라고 그래요. 잔상 때문에 영화도 보고 저기하고 빗방울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실은 방울방울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계속 떨어지면은 우리가 빗줄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빗줄기는 빗방울이 계속 떨어져 갖고 줄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망막의 잔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움직임이 계속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 망막의 잔상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어두울 때는 관상세포가 작용하고 시용이 관상세포에 있어 가지고 그걸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관상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두운 데 가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데가 아니라 어두운 데를 가면은 금방 가면은 안 보여요. 왜냐고 갑자기 갔기 때문에 동공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빛을 많이 하고 관상세포에는 시용이 만들어져야 돼요. 시용이 만들어져 갖고 있으면 한참 있으면은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암순응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어두운 데 있다 갑자기 밝은 곳에 오면 굉장히 눈이 부시죠. 부신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동공이 너무 커져서 빛이 그냥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눈이 부신 거예요. 그런 것을 명순응이라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보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각막은 바로 혈관이 없다겠죠. 그래서 이 혈관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눈물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데서 저기도 하죠. 전방수에서 영양소랑 다 흡수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눈의 이야기는 계속돼요. 그러면